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다. 책을 보세요. 26쪽에. 체크 26쪽. 자, 그래서 이제 역사 군담 소설이라고 요약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적 사건이 뭐라고요? 병자호란. 책에다 적으면서 들어. 병자호란 맨 위에 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쏟아놓은 포인트 있죠? 자, 갈래. 역사 소설, 군담 소설 나와 있잖아. 역사 소설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는 거야. 그래서 병자호란을 소재로 하는 소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는 소설도 굉장히 많아. 근데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건 아예 대놓고 임진록이라고 딱 나와. 임진록 들어가는 거 우리 그 삼형당 이야기 나오는 거 한번 배우긴 배웠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으니까 우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승리했습니까? 병자호란 패배했죠. 임진왜란은요? 승리했습니까? 조선의 승리입니까? 임진왜란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끝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막 큰 대첩을 이루니까 조선이 엄청난 큰 승리를 한 거냐 착각하는데 임진왜란은 승패를 논한다 그러면 조선의 승리가 아니야.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잖아. 일본군이 물러났으니까 7년 만에 물러났으니까 끝난 거잖아. 그렇잖아요. 역사 시간에 안 배웠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 전쟁을 그렇게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던 백성들의 소원은 뭘까? 첫 번째 소원. 백성들의 첫 번째 소원은 뭘 것 같아?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고 싶지 않겠니?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몇이나 될까? 별로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조선이 그 전쟁을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 때 조선이 얼마나 무참하게 무능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본 거야. 그럼 우리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해. 그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상상 속에서 영웅을 등장시켜서 영웅을 통해서 복수를 하는 거야.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말도 안 되게 막 험악된 상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박시장 특히 그게 중요한 게 박씨 같은 뛰어난 여성 영웅이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전쟁에서 패한 복수를 하러 중국에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국에 쳐들어가지 않는 이유. 아까 얘기했지? 지금 이 이야기를 요즘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전쟁에서 비록 패하긴 했지만 복수를 하는 게 중국 대륙이 아니라 피화당이라고 하는 그 박씨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서 복수를 한 이야기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전쟁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의 운명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바꿀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군담 소설이라는 건 전쟁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 전쟁을 소재로 한 것 중에서 아까 얘기한 두 개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할 수도 있지만 가상의 전쟁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전쟁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야? 영웅인 거야. 그래서 군담 소설에는 영웅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자, 관련은 이렇게 되고요. 자, 배경이 조선시대 병자호란 시기입니다. 병자호란 언제 일어났죠? 인조 때.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조선시대 후기예요. 자, 그리고 모든 모전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습장이라고 했습니다. 고등부 문제에 서술자의 위치가 나오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못 맞추는 새끼들이 있어. 어? 서술자의 위치가 뭐야? 1인칭 규민이 말해. 고개 숙이지 말고. 내가 너를 계속 부러지게 쳐다보고 있잖아. 서술자의 위치가 뭐야? 서술자요. 그 뭐 종류 말하는 거예요. 강정민, 서술자의 위치가 뭐야? 작품과 서술자의 위치라고 하는 게 한 억만 번쯤 나왔어요. 선생님이 늘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고등부가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늘 항상 문학에서 쓰는 표현들을 가지고 계속 해석하면 되는 문제니까 개념이 탄탄한 애들은 고등부 문제가 어렵지 않아. 그 말을 안 듣는 새끼들이 그냥 계속 해석을 못 해가지고 틀리지. 너 말하려고 했어 안 했어? 네? 서술자의 위치. 아니 저 말하려고 안 했어요. 절반도 안 되네. 어? 소설 나올 때마다 내가 시점을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소설 얼마나 많이 했는데.
소설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시점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근데 내가 시점의 종류 4가지 맨날 이거 얘기했어? 시점의 종류 얘기했어? 아니잖아. 시점의 종류 4가지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맨날 얘기했잖아요. 인물과 작품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감이라든지 서술자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니까 마르고 날도록 맨날 가르쳤던 거 규민아. 어? 서술자가 글 속에 있냐 글 밖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데 문제 풀면서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글을 읽으시니 풀이가 되겠냐고요. 규민씨 도대체 뭘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내가 가르쳐준 거는 안 하고 그냥 책만 읽냐? 응? 안타깝다. 다음에 맞추세요. 뭐요? 내가 질문하는 거 꼭 맞추세요. 오늘 계속 너한테 질문할 거야. 알았지? 맞을 때까지. 처음부터 자꾸 저를 괴롭히시네. 내가 널 예뻐하잖아. 야, 자. 좋겠다. 글 속에 그럼 네? 그럼 서술자의 위치가 글 속에 있는지 글 밖에 있는지 어떻게 찾냐고. 아, 나가 있냐 없냐로 찾으면 돼. 나가 없는데 이게 뭔 말? 보기와 본문을 비교했을 때 가와 달리 나는 이렇게 나오면 그거부터 찾으라고. 글 속에 나가 있을 때가 서술자의 위치가 글 속에 있는 인물. 자, 근데 글 밖에 있다는 건 나가 없다는 뜻이야. 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박씨는, 시백은, 인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모든 작품에 나가 있으니까 나가 없는 작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가 없으면 서술자의 위치가 글 바뀐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냐고. 해석하는 문제지. 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읽으라는 건데. 알았냐? 서술자의 위치는 글 밖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설의 시점 4가지 구분하는 거. 서술자가 중요하고 두 번째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은 무조건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현대소설에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고전소설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물어보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고전과 현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작가와 서술자니까 글 밖에 있다. 하나 했죠. 전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나의 내면 심리뿐만 아니라 글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심리를 다 알 수 있으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야 돼. 근데 나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 시점은 뭐가 있어요? 나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 건 그건 다 1인칭 시점의 공통점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든.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과 관찰자는 모두 나의 내면 심리를 서술할 수 있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일 땐 상대방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여주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야. 관찰자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까지 모두 다 묘사할 수 있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런 거를 심적인 위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서술자인 작가, 글 밖에 있는 서술자가 심적인 위치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사건들,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내적 상황이라는 건 뭐야? 그 사람의 심리, 그 사람의 생각, 사건의 정황.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정황, 특별히 서술자의 주관적인 생각까지. 모두 다 쓰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다 보여주는 거야. 다 말해주는 거야. 다 말해주기 때문에 따로 독자가 생각할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과 관련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공통 요소를 알고 그 문제를 읽고 풀이하고 계속 밑줄 치는 연습을 하셔야죠. 밑줄 아무 데나 치시면 안 되고. 이런 걸 찾아서 밑줄 치란 뜻이에요. 아셨냐? 자, 다시 책 보세요. 자, 박씨 부인의 활약상을 제대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주제 별표처럼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첫 번째,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작품에서 올해 또 홍계월전이 모든 고등 과정에서 출제되는 대표적인 여성 소설이에요. 홍계월전 나오면 뭐랑 같이 연계돼서 나온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박시전이 최근 들어서 연계돼서 많이 안 나왔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작품은 반드시 또 돌고 돌아서 또 나와. 올해가 딱 그때 박시전이 나온 거야. 박시전 잘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순서가 됐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 풀어봐야 올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경향은 작년도 재작년도 몇 년간 계속 똑같아요. 영웅소설 나오면 영웅소설하고 무조건 연계되는 겁니다. 개월이라는 여성과 박시전에 나오는 여성 영웅, 공통된 특징은 이거야. 여성이라는 영웅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말하고 싶었던, 민중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철저하게 여성의 권위를 짓밟고 남성의 권위만 내세우는 가부장적 질서. 얼마나 오랫동안 가부장적 질서로 사회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 왔어. 근데 이제는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여성뿐만 아니라 조선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다 전쟁 직후, 전쟁 이후, 조선시대 후기라고 했습니다. 여성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성들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그 무능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현실적으로 딱 보고 난 다음에 차라리 너희들을 믿고 의지하느니 내가 나서는 게 좋겠다라든가 내 몸은 내가 지킨다던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지배층에 대한 그 무능한 지배층이 몰락해가는 과정도 봤잖아. 전쟁을 한 달 만에 그 성안에서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아주 비참하게 일국의 왕이 많은 만조백관 앞에서 어떻게 했어? 굴욕을 당하면서 수치스럽게 항복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성들의 심리 그리고 그 여성과 남성 상관없이 당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민중들의 심리가 어땠을까? 여기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저항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박씨가 뛰어난 활약을 보이게 되면 많은 여성들이 환호하고 통쾌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이제 꿈에서 연적을 본 거예요. 연적은 이제 옛날에 붓글씨 쓸 때 이렇게 물을 따라서 벼루에 먹을 갈아가지고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시댁에 이제 박씨랑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자유롭게 연애를 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첫날 밤에 박씨를 처음 본 거야. 너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박씨를 보자마자 시댁은 뛰쳐나가요. 방을 뛰쳐나간 시댁이 이런 여자하고는 진짜 도저히 한 방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도 혼자 독수공부하던 박씨예요. 그런데 시댁이 과거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전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연적이 용이 되어가지고 하늘로 막 날아가는 꿈을 꾼 거야.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보통 꿈이 아닌데 어떤 일이지라고 깨고 딱 집 앞을 거니는데 집 앞에 연못에 그 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적을 가져다가 서방님한테 전달하고 그 연적으로 장원급제 그냥 막 이렇게 써가지고 장원급제를 한 거야. 다 모두 박씨의 뛰어난 능력이 발휘되는 장면입니다. 그랬던 박씨가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하는 게 하나도 나무랄 데 없는 박씨가 딱 하나 흠이라면 못생긴 외모인 거야. 그래서 그 못생긴 외모 집안 망신이라고 구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씨의 겉모습보다는 박씨의 뛰어난 훌륭한 성품, 인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어. 딱 한 명, 시아버지. 그래서 시아버지는 박씨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감싸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홍계월도 남편과의 갈등이 나와요. 남편과의 갈등이 박씨는 못생긴 외모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계월 같은 경우는 여자가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열등감을 느끼는 남편이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군대에서 나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계월, 남장을 하고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그런 중군장으로 있었거든. 그런 갈등을 결국은 극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 남자보다 여자가 잘할 수 있잖아. 근데 인정을 못 하겠는 거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권위에 뭔가 저항하기 위한 열망이 반영되어 있는 게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랑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요거 첫 번째 모두 공통점이야. 가부장적 질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영웅 등장시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여성의 소망은 그럼 뭐냐? 이런 남성들이 깨닫길 바라는 거야. 이런 남성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여성을 딱 빼면 이 영웅소설을 통해서 통쾌하게 복수함으로써 무능한 당시 집권층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질책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민중의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회적 진출에 제약이 따를 땐 남장. 박시전에 남장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건 일반적인 여성 영웅소설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에 여성의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려면 뭘 해야 된다고? 여자가 남장하는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남장한 여자가 성균관에 입학한다든지 아니면 장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직책을 받아가지고 큰 활약을 벌인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게 돼요. 일반적인 여성 영웅은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다. 알았죠? 박시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요거 들어가 있는 거야. 남장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에서 반드시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요거 일반적인 영웅서사 구조는 다 일정한 형식적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집안이 되게 잘 나가는 명문가 집안이거나, 자, 봉신이 뭐예요?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신하의 집안에 내리는 거잖아요. 명문가 집안의 출신이야. 자, 길동이는 무슨 집안 출신이야? 홍판서, 아버지가 홍판서요. 길동이 어머니 누구죠? 길동의 어머니 누구죠? 동길동전 모릅니까? 길동의 어머니 홍판서의 노비였습니다. 노비 계집종이었어요. 자, 길동이는 양반 취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신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영웅소설이라 하더라도 홍길동전은 적서차별이라고 하는 신분 질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물론 길동이 영웅이기 때문에 뛰어난 활약을 발휘할 때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인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둔갑술을 막 부린다든지 이런 거. 자,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비현실적인 영웅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회 비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사회적 신분 질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서자 출신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이게 적서차별이야. 적자와 서자 사이에 차별을 둔다. 홍길동전은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계속 비교 대조하는 연습을 하셔야 연계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명문가 집안 또는 용왕의 아들인 거야. 근데 지금은 인간 세계로 뭐 유배를 와가지고 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다든지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방울전, 금방울전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방울인 거야. 방울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방울이 왕자로 변신해 라든가 개구리 왕자 이런 이야기 있잖아. 박씨도 마찬가지야. 추한 애모가 애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추한 애모로 살아야 했던 거야. 그러다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을 하게 돼. 애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박시전은 전반부 이야기, 후반부 이야기 성격이 좀 달라요.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 이야기가 끝나고 미인으로 딱 변신하고 난 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큰 공을 세우는 영웅 이야기로 바뀌게 된다. 자, 천소는 하늘신의 후손으로 지구에 내려왔다, 땅에 내려왔다, 뭐 이런 이야기. 다 전부 특징이 뭐라고? 고귀한 혈통. 명문가 집안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명문가 집안이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일 수도 있어요. 청나라일 수도 있어요. 고전소설은 꼭 조선이 배경이 아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적어준 겁니다. 연계 문제로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신의한 탄생은 하나 빠졌다. 박씨는 누구 딸이죠? 박씨는 안 읽고 왔죠? 박처사의 딸입니다. 박처사. 처사는 뭐냐면 속세에서 관직에 몸담지 않고 산속에 은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약간 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선. 그래서 박씨 아버지는 항상 뭘 타고 다니냐? 구름을 타고 다닙니다. 옥피리 소리가 쫙 이렇게 들리고 오색 무지개가 찬란하면 구름을 타고 신선 같은 분이 내려와. 평범한 인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박씨도 고귀한 혈통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앞부분 이야기 다 빠져있지만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야기 가지고도 충분히 영웅소설의 특징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신의한 탄생 요거는 빠져있어. 빠져있는데 만약에 보기를 주고 다음 중 위 글과 다음 소설 사이의 공통적인 요소를 모두 다 찾으시오 했을 때 신의한 탄생은 대체로요. 치성은 뭐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하고 산에 가서 빌었더니 어느 날 자식이 잉태된 거야. 이런 것도 비현실적이야. 과학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난생이 뭐야? 난생.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야. 아래서 태어났다.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다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이 영웅의 탄생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날개 달린 아기 장수 이야기도 있어요. 태어나면서 날개를 달고 나온 아기. 자, 전부 다 신의한 탄생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과 혈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야.
그 다음에 항상 영웅에게 시련과 고난이 따라요.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비범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범한 능력이 발휘되는 장면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요소가 부각된다. 그걸 전기적이라고 해요. 박시전에서도 전기성이 두드러지는 장면, 피화당에서 용골대와 청나라 군대에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박씨가 뛰어난 능력으로 물리치는 장면, 거기가 전기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력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조력자가 있다, 없다 읽으면서 찾으셔야 돼요. 박시전엔 조력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박씨가 변신할 때 박씨의 변신을 도와주는 아버지 박처사가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장면, 거기 딱 하나 있어. 암기하지 말고요. 읽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찾으라는 거야.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이 벌어지고 가문이 망했어. 아니면 전쟁이 났어. 어린 영웅으로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 그때 이제 뭐 바구니에 실어서 강물에 아이를 버렸는데 지나가던 뱃사공이 그 아이를 주워서 잘 데려다가 키웠다. 조력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된다고. 조력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읽으면서 확인할 것. 박시전엔 조력자가 있다. 홍길동전 조력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행복한 결말로 마지막 마무리한 거는 모든 뜻을 다 이루게 된다. 근데 그 뜻이 어떤 영웅에게는 나라를 건국하는 건국 시조 이야기에서는 늘 항상 뭐 졸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나라를 세웠다 라든가 수로왕이 나라를 세웠다, 이런 건국을 완성했다든지, 박씨 같은 경우는 나라의 위기 상황을 구한 박씨에게 충렬부인 칭호를 내린다 라든가 나라에서 그 모든 능력을 인정해준다, 이런 것도 행복한 결말에 들어갈 수 있어. 마지막에 고전소설에 행복한 결말이 거의 대부분인 이유는 예전에 사람들의 생각은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어요.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벌하자.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청나라와 같은 은혜도 모르는 것들은 박씨 같은 뛰어난 영웅에 의해서 초전박살 다야 되는 겁니다. 놀부처럼 못된 새끼들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들도 팽배했고, 근데 마지막에 결말이 행복한 결말이 아닐 수 있어. 그거는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야. 작품의 주제가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아니면 비극적 결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결말로 끝날 수 있어요. 비극적 결말, 열린 결말의 의도는 뭔지,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 의도를 파악한다. 누구의 의도? 이 작품이 쓰여졌던 당시 민중들의 생각과 의도,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책을 보세요. 자, 특징 별표처.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했다고 했어요. 병자호란에서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 배웠죠? 삼전도에서 치욕스럽게 인조가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든 다시 우리가 손상되었던 나의 자존심, 민족의 자긍심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전쟁이 답은 아니다. 이유는 조선이 전쟁을 치를 만한 힘과 여력은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늘의 뜻이었다. 그러니 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는 없고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기 위해서 박씨와 같은 뛰어난 영웅을 등장시켜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 출처.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 실제 역사적 사건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박씨가 청나라 군대를 물리침. 저거. 박씨가 피화당해서 청나라 군대를 물리침. 박씨가 피화당해서 청나라 군대를 물리침. 다른 내용.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생각맛을 왕창 돌려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만족. 동그라미 치세요. 대리만족. 자, 청나라에 복수하고 싶은 민중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거 하나. 가부장적 질서에 저항하고 싶은 여성들의 심리 반영. 두 가지 중에 뭔지를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자,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건 1번 전쟁에서 패한 민중들, 2번 가부장적 권위에 억눌려 지내는 여성들. 가부장적 권위에 억눌려 지내던 여성들 모두 대리만족 반영해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자, 가정 내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부 동그라미. 전반부 갈등의 원인은 추한 외모. 자, 그리고 사회적 갈등 후반부 동그라미. 후반부 이야기의 사회적 갈등 원인은
전쟁입니다. 전쟁. 조선을 침략한, 은혜도 모르고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와 같은 이런 그 뭐라고 하지? 배은망덕한 놈들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반영해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자,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 동그라미 치세요. 억압된 여성의 삶. 자, 억압 동그라미 쳐. 여성들이 억압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집안의 중심은 누구다? 가장이다. 가장. 남녀 유별. 자, 유교에서 말하기를 남녀가 유별하다. 남녀 유별의 정확한 의미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그래서 남자가 바깥일을 잘할 수 있게 여자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내조해야 됩니다. 그러니 순종하고 내조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진출은 허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라고 그랬어요. 자,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교과서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마지막에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가는 여성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면서 막 원망하는 그런 장면 나옵니다. 거기에요. 자, 그리고 상처 입은 자존심, 별표쳐. 창작의도 별표쳐. 창작의도. 상처 입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가부장제 아래 억눌린 여성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7조 요소 다 얘기했습니다. 별표예요.